이어서 은퇴자산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개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문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보통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네. 풍요로운 그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장치인데요. 우리나라 은퇴 세대들이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외국 사례는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외국 연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연금하고 그리고 퇴직연금이 워낙 잘 발달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 사적으로 개인이 따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한 노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또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좀 부족한 국가들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연금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연금의 구조에 따라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공적연금, 퇴직연금이 얼마나 소득 대체율을 높여놨느냐에 따라서 3층 연금의 가입률이나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개인연금이 잘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실제로 1층, 2층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3층 연금이 그걸 많이 보완을 해서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건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가입률도 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근로자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절반 정도의 50%에 가까운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자의 14%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여전히 1, 2층이 취약한 데 비해서 3층 역시 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14% 정도의 가입률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또 계속 유지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년 이내에 해지하는 비율이 한 52%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가입을 하셨다가 그냥 10년 이내에 다 해지를 해서 실제로 이게 노소득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잘 몰라서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혜택이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외면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소장님? 이 장점, 단점 같은 경우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점이라는 건 사실 없고요. 연금을 네. 연금에 어떤 가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는 이 지구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세제 적격의 개인연금,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연간 불입하는 금액의 400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니까 그 400만 원에서 자기 소득 세율을 곱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그 400만 원을 얼마나 더 잘 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최소한 5%, 6% 이상, 그래서 많게는 20%까지 그 400만 원에 한해서는 이 우위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절세 통장의 역할을 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의
그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게 대략 지금 금리 수준으로 보면은 한 5억 정도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개인연금 통장, 그러니까 이 계좌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좌에 있는 동안은 세금을 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기에 따른 종합과세에서 이 소득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정도의 금융소득을 누리고 있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상당 부분의 자금을 이쪽으로 이체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종합과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이게 참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올해 들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돈을 그냥 중도에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연금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건데요. 네. 근데 워낙 이제 그 목돈이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이거를 깨면서 중도 해지를 당하면은 굉장히 페널티가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근데 새로 바뀐 제도에 의해서는 그 중도 인출이 상당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그 금액까지 인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22% 정도의 그 세금이 물게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는데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개인연금을 가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디를 찾아가면 좋을까요? 이 은행, 증권, 보험사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어디가 괜찮을까요? 그 정답은 당연히 없고요. 그 상황이나 가입하시는 가입자분들의 가입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금융기관,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약간의 그 상품별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은행하고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린 대로 단일 상품에 거의 묶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시해주는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계속 이제 그 자기 계좌에 확정이 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운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약이 많죠. 제약이 네.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품에 묶이게 되는 건. 그런데 반해서 또 원금 보장 5천만 원까지의 그 원금 보장 안전장치는 갖고 있는 게 은행과 보험사의 상품이고요. 네. 증권 같은 경우는 이 계좌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펀드를 자기 자신이 재량으로 그냥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팔고 또 다른 펀드로 갈아타고 이런 어떤 매매가 굉장히 자유롭고 투자의 어떤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그 투자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쪽으로 운영하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 차이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 등등 해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 이 각 금융기관별로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나 보면은 보험사가 80% 정도 네.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행, 증권이 각각 10% 정도씩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금 저축이 노후 자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막상 가입한 분들이 제대로 성과를 따져보고 계시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따져보시고 조금 불만이 있으시면 그 이전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좀 네. 활용하셔도 좋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각각의 수익률과 수수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 이걸 시청자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거나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연금 관련된 정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한 그 가입 계좌에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적으로 뭐 이 계좌 유지가 되고
되거나 아니면 불만족스러우면 해지가 되거나 뭐 그런 아주 이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제 많이 그런 어떤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당국에서도 굉장히 이 연금 관련된 비교 공시나 이런 것들을 그 강제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그래도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수요층에서는 한 50% 이상 정도를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험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업권과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어떻고 또 그 사후에 계속적으로 수익률 보거나 서비스가 어떠냐라는 서비스의 어떤 질을 물어보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텐데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입하시고 계신 그 펀드에 대해서 몇 년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네.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마 언제 가입했더라? 수익률 쳐다본 지는 한 번도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럼 꼭 확인하셔서 그럼 그 전화로 물어보시든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시든가 하고서 다 제3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고 네. 가장 또 간편한 방법은 사실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네. 초기 화면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수익률, 수수료 비교할 때 그 인용했던 컨슈머 리포트가 거기 초기 화면에 그냥 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은 작년에 나왔던 그 리포트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하시면서 연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연금저축 통합 공시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초기 화면에서 그러면은 그 은행 증권, 보험별로 모든 그 상품들이 다 나열이 돼서 수익률이 얼마, 그리고 기간을 또 설정을 하면은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은 얼마다 이런 걸 충분히 비교하실 수 있고 수수료까지 네.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원 홈페이지에 이 초기 화면에 나오는 두 가지 그 메뉴는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연금저축 신탁이나 개인연금 보험 이건 한번 맡기면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연금저축 펀드 경우에는 가입자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예, 결국은 그 말씀은 이제 이 자산 배분,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뭐 아니면은 그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눠서 비율을 배분을 해야 될 거냐라는 말씀인데요. 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 코너에서 쭉 여러 번 다뤘듯이 연령대별로 다르고 네. 또 상황별로 또 개인의 어떤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그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려면은 국민연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연금을 이 저축한 돈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운영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게 충분한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연말까지 그 자산 배분 현황을 보면은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주식이 27%고요. 네. 채권이 65% 그리고 대체 투자가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점차적으로 장기 계획은 이 채권 비중이 떨어지고 주식이나 대체 투자 비중이 올라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참고하더라도 먼저 발빠르게 그 운용 전략을 가져가신다 하면은 그런 국민연금의 변화될 향후 자산 배분 비율을 모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주식 쪽이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를 차지할 수 있겠고 절반에서 60% 정도는 채권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금저축펀드에서 혼합형 펀드를 선택하시면은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아니면은 그 개별적으로 난 주식형을 40%를 하고 채권형 펀드는 또 다른 걸 선택해서 60%를 할래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은 아마 그 정도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선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에서 연령대별로 저연령이면은 주식 비중을 더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연령일수록 거기서 좀 보수적인 그런 식으로 이 변화를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율을 정해서 펀드 선택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성과가 신통치 않다. 근데 계속 다른 회사나 다른 그 금융업권의 상품화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변동성은 심하면서 이게 성과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은 건 이체를 계좌 이전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시다가 좀 더 좋은 상품이 라인업 되어 있는 그런 회사나 업권의 네. 계좌로 그 이전 신청을 하시면은 그러면 곧바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요. 물론 이제 수수료 관련된 건 좀 정산 절차가 있는 건데 그 계좌 이전에는 아주 자유롭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금 준비는 조금 떨어져도 부동산 보유는 많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가 부동산과 노후 준비를 연결시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